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신나게 리뷰를 했던 SM 라이프 디자인이 네. 또 어제 짚어드렸던 3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지금 강하게 차익 매물은 나와주고 있어요. 네. 한번 다시 가격 전략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SM 라이프 디자인의 가장 이제 강력했던 첫 번째 재료가 이번 주 주말 또 4월 25일 날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였던 5,000원 라인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5,150원까지 갔기 때문에 3차 목표가의 수익 실현하시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한 38%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컨텐츠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이 한 종목만 7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10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왔던 효자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짝 우리가 놓아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차 목표가를 터치했는데요. 한 38%의 수익을 챙겼었고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지금 4,2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4,2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따른 어떤 기대감, 차익 매물이 충분히 출회된 이후에 다시 한번 타점이 왔을 때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단기간에 또 3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면서 공식 달릴까 말까 ATM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이제는 잠깐 놓아줘도 되겠다. 타점이 왔을 때 다시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들어봐야겠죠. 우선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라파스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언급이 나오자마자 바로 VI에 들어가는 바람에 3,400원 밑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던 29,500원 위에서 3만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내 폐질 관련해서 치맥 패치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를 임상 1상이 승인됐고 임상 1상이 하고 있는데 임상 1상에서만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량화가 가능하고 또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턴 어라운드도 같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가 훨씬 더 흡수가 더 훨씬 빠르고 또 그리고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마이클 니들 패치제에 대한 임상 1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고요. 또 치맥 패치제 관련해서는 또 정부 정책 관련 고령화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도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6,500원 돌파 시에 4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대를 29,500원 말씀드렸는데 3만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파스 또 제바주에서 들고 와 주셨고요. 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대주전자재료 들고 와 주셨는데 어제는 좀 강한 흐름 보였던 종목들도 오늘은 좀 다 쉬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요. 전일 좀 강했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오늘 약간의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물론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 동아기업 같은 종목도 오늘 또다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 내 흐름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개발을 해서 파우치용 파우치 셀을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전기차용 파우치 셀을 적용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삼성전기의 MLCC용 페이스트를 공급을 하면서 MLCC 관련 대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3,000원 돌파 시에 58,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43,000원 라인대 말씀드렸는데 45,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꼼꼼하게 리뷰를 들어봤으니까요.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오늘 두 가지 섹터 더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일과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푸트니크 V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서 또 정부 이야기 한번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오, 이제는 멈추자, 멈출 때가 됐다라는 네. 이야기로 들리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요. 전일하고 오늘 또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슈팅이 나주고 있습니다. 뭐 네. 이화전기, 뭐 EID.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부 뭐 선진 국가에서는 지금 스푸트니크 V를 승인한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고요. 보통 뭐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 의료 보건 체제가 미흡한 국가들이 60여 개국만 승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어떤 지금 혈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같은 매개체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점이 계속해서 좀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또 플랜 B 성격으로 또 너무나 지금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플랜 B로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노이즈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유럽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만 단독적으로 유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또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스푸트니크에 박차를 가해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네,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해외 백신이 아니라면 국내 백신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스푸트니크 V에 관련 섹터에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수급 불안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 올해 말에 집단 면역에 대한 목표를 발언했었는데 네.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고 내년까지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토종 백신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고 기대감이 계속 증폭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토종 백신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제넥시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종 백신과 관련해서는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제넥신을 오늘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러면 현재 어떤 구간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현재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11만 6,5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넥신을 가져온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5기업 정도가 됩니다. 일단 뭐 셀리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개 기업이 현재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이 지금 제넥신이고 올해 임상 2상, 3상을 연내 이제 진행 같이 하고 있으면서 올해 말에 연내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리드가 올해 임상 2상 8월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이제 백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토종 백신 관련 종목에서 제넥신을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관점에서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넥신을 가져온 이유를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NA를 기반으로 치료 백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GX19 관련해서 작년 12월 달에 임상 1상을 발표를 앞두고 돌연 GX19 변이 바이러스와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GX19로 후보 물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GX19N이 현재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2차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부득이하게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는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넥신의 GX19N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같이 잡는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X19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과 또 그에 따른 매물들이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의 어떤 수급 불안정이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산 토종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100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지금 이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앞으로 추가 지원금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넥신 회장도 추가 지원금이 있었을 때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올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밝혔던 만큼 오히려 토종 백신에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요. 일단 뭐 대규모 임상 진행을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국내에서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이제 진행을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토종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제넥신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증폭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특히 제넥신의 어떤 장점들을 좀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수요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 장기화됐을 때 우리 백신에 대한 사용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이 영화에서만 보관 가능한 게 아니라 상온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무더운 곳에서도 보관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인데 또 CMO 업체로서는 바이넥스가 제넥신에서 이제 대규모 또 이제 백신을 이제 상용화했을 때 바이넥스에서 위탁 생산을 맡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임상에서 무바늘 투여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코로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GXI7도 미국 FDA로부터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1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 불안정, 백신의 수급 불안정과 또 얀센,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혈정, 안전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 토종 백신 관련 수혜주들이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제넥신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 구체적으로 모멘텀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작년 4분기부터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꾸준히 빠지다가 맞습니다. 최근에 조금 복귀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요. 네. 웬만한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 또 백신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일제히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특히 뭐 진맥트리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진맥트리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까지 조정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아까도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도 그 백신이 또 승인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라든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충분히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악재가 주가에 선 반영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임상 1상을 발표를 앞두고 또 GX19N으로 이제 후보 물질을 변경을 했는데 그에 따른 악재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의 또 큰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바닥 구간에서 토종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폭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0만 3천 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가상 10만 3천 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10만 5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12만 8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14만 2천 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섹터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지금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정책 관련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정책 수혜주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주셨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뭐 정책 관련 섹터는 뭐 부동산 관련 섹터도 있고요. 또 부동산 안에도 뭐 페인트, 뭐 레미콘, 건설 정말 많은 섹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고 비보호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뭐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섹터들이 있고 그 안에서 좀 빠르게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했을 때는 차기 대권이 내년 3월에 있고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 중에 어떤 정책이고 어떤 종목인지 그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로라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로라 발음이 네. 참 어렵네요. 오로라 네. 들고 와 주셨고요. 저출산 관련주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안주격이라고 봐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 섹터 안에서는 지금은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신저출산 관련주 또 구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다 부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로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상승 중이고요. 11,1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로라는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로 한 왕구를 상품화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핑크퐁 아기 상어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가지고요. 관련된 20여 종의 그 왕구들을 또 유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아마존과도 판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요. 또 그에 따른 또 핑크퐁 관련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상어 라이센스를 취득한 왕구 업체 중에 매출 부분으로 봤을 때 국내 1위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로라 월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스마트 스터디와 TV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캐릭터 라이센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올레 TV에서 독점 방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통신 3사와 또 글로벌 OTT 업체들 간의 지금 물밑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핑크퐁 관련해서 TV 방영이 다시 됐을 때 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스터디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요. 또 유아 콘텐츠 관련 수혜주로서 신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부합될 수 있고 또 유아 왕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구저출산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산하 제한 폐지를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OECD에서 그 출산율 꼴찌 국가가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오로라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수혜주일 뿐만 아니라 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의 모멘텀도 함께 갖고 있는데 네. 그럼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대를 9,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10,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13,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넥신과 오로라 네.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다른 경로로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장 끝나고 나서요.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과 또 5월 달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자세하게 장 끝나고 다음 주 특히 5월 달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뜨거운 감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